이전 버전까지의 엑셀에서는 새 통합 문서로 열리는 것이 기본 값이었기 때문에 다른 서식 파일 형식을 불러오거나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시 파일 탭을 누르고 관련 기능을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엑셀 2013 버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첫 화면이 무조건적으로 새 통합 문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사용한 항목 아니면 다른 경로를 선택해서 해당 문서를 가져오거나 새 통합 문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식 파일들을 선택하거나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적용해서 나온 것이 오피스 2013, 엑셀 2013 버전의 특징이 되겠고요. 일단은 새 통합 문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빈 작업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아이콘 디자인들이 이전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단순화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오피스 프로그램은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각각의 화면 구성 부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상단 중앙에는 현재 열려진 문서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아직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거나 작업 중이더라도 저장하지 않은 문서의 제목은 통합 문서라는 이름이 임시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저장 명령으로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을 할 경우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는 이 물음표 아이콘을 눌러서 도움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기능은 이 현재 열려진 리본 메뉴를 보이게 하거나 숨기는 어떤 그런 명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의 조절 단추들은 현재 열려진 프로그램들을 최소화하거나 풀화면으로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종료하는 그런 탭 명령들이 있고요. 이 화면 상단 좌측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서 자주 쓰이는 어떤 명령들을 이 상단에 꺼내놓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이 명령들의 집합을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리본 메뉴는 파일부터 시작해서 보기까지 8가지의 기본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탭은 여러 가지 기능 아이콘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룹으로 묶여져 있고 그 그룹 안에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서를 따라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각 박스를 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쉘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수식, 함수, 서식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작업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 수많은 쉘들이 배치되는 어떤 이런 행과 열의 공간들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트 1이라는 하나의 워크시트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하나의 통합 문서에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개의 어떤 시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워크시트와 리본 메뉴 사이에 있는 이 fx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선택한 쉘의 내용을 입력했을 경우 그 내용이 여기서 표시되거나 아니면 먼저 수식 입력줄의 내용을 입력을 해서 그 선택된 쉘에 그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는 어떤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공간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수식이나 함수식을 만들 때는 그 결과값이 어떠한 함수나 수식으로 보여지는지 그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정도로 일단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선택된 쉘은 이 열과 6번 행이 교차하는 공간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는 이 공간을 보면 2열, 6행 이렇게 그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쉘을 선택을 하시면 이곳은 C열과 2번 행이 교차하는 공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쉘의 주소가 C2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름 상자다라고 부르는 곳으로서 현재 선택된 어떤 그 쉘의 주소가 표기되는 곳이고요. 만약에 2열의 6번 쉘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곳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E6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그 상자로 바로 쉘이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된 쉘의 이름을 보여주거나 원하는 쉘 주소를 입력을 해서 그곳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한 이름 상자의 정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함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이름 상자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가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또 과정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언급을 하겠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는 문서의 보기 배열을 조정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요. 그 왼쪽에는 페이지의 보기 형식을 조절하는 관련 아이콘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3 버전의 특징으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마치 포털 사이트의 메일 서비스에 가입하듯이 자기 계정을 만들어 두고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면 이 스카이드라이브라는 가상의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이 문서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저장된 문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어떤 PC에서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설정해둔 계정을 입력하고 그 계정이 표시되는 공간을 이곳에 배치를 했고요. 이 파일 탭을 눌러서는 이 프로그램을 열고 닫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거나 공유하는 수많은 어떤 설정 옵션들이 배치되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다시 그 화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파일 탭을 눌러서 뭐 저장을 한다거나 다시 어떤 새로운 문서 양식을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이 로그인 계정 같은 경우는 이곳에 선택을 하셔서도 여러분이 로그인을 또 누르거나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입력된 데이터를 꾸미기 위해서는 이 홈 탭에 글꼴 그룹이나 서식 그룹의 명령들을 적용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쉘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미니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주요하게 쓰이는 글꼴과 맞춤 그룹의 명령들을 바로 이곳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빠른 작업을 위한 어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문서를 꾸미기 위한 용도로서 이 삽입 팁에 있는 도형, 스마트 아트, 그림 등을 가져와서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도형 중에 하나 이렇게 가져와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선택된 도형을 꾸밀 수 있는 어떤 관련 도구들이 새로운 이 상황 탭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형이면은 그 도형이라는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서식 탭이 기존과 다르게 나타나고요. 이 서식 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선택된 그림에 맞는 그런 서식과 어떤 메뉴들이 나타나죠. 만약에 여러분이 차트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그 차트에 걸맞는 차트 도구 상황 탭이 나와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도구의 서식 탭을 선택을 해서 이 차트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엑셀 2013 버전을 실행하면서 만나게 될 주요한 화면 구성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고요. 각 구성 요소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강좌들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